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축구가 개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에 이제 바로 또 개막하기 때문에 또 올해는 이제 스포츠 정말 대축제의 해잖아요. 또 월드컵도 있는 만큼 또 미국 축구도 다들 많이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이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가 이제 또 넘어왔고, 이제 제가 스포츠 분석 최초 기록이 갖고 있습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과 10연승만 총 8번. 올해 또 하나 더 성공하게 되면은 4년 연속이 되는데, 올해 목표는 2개입니다. 10연승을 2개 채워서 10번의 10자리 10연승과 그리고 4년 연속 10연승 달성하는 게 목표로 일단은 잡아두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따로 제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유튜브 댓글창에도 따로 링크를 남겨놨고요.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뭐 날짜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 댓글창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숲TV 쪽지함으로 또 데이터 발송해 드리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좀 나는 카톡으로 받아보기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숲TV 생방송 놀러 오셔서 또 별풍선 후원하시면 또 쪽지함으로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주간 5경기 프리뷰를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복귀전입니다. 제가 복귀전 승률이, 그러니까 복귀전 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휴방도 좀 잦았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매년 좀 휴방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는 이제 추가적인 휴방을 없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복귀전 승률이 정말 괜찮아요. 어제도 또 복귀전에서 또 한 박스 역시나 4배당짜리 건져 와주게 되면서 역시나 뭐 9할 적중 복귀전 승률을 유지해주게 됐습니다. 오늘 주간도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또 가져갈 경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경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B스타즈 그리고 신한은행 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60 형님 어서 오세요. 자, KB스타즈랑 신한은행 경기인데 이제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핸디캡이 또 한 번 이제 쥐어주긴 했습니다. 무려 11.5점대 핸디캡이 떨어집니다. KB스타즈가 홈 경기에서 11.5점대 핸디캡을 받았는데, 뭐 사실 KB스타즈는 핸디캡이 중요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핸디캡을 떠나서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최근의 경기 흐름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직전 뭐 삼성생명을 상대로도 89득점을 꽂았어요. 이게 뭐 전반전에 이제 45득점이 터졌는데 거의 남자농구급이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 KB스타즈의 강점은 뭐냐면 단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포스트에서 워낙에 뭐 리바운드 관리나 포스트 능력도 굉장히 좋은 팀인데, 얘네들이 이번 시즌 좋은 게 뭐냐면 3점이 너무 좋아. 여자 농구에서 3점이 이 정도까지 터져줄 수 있는 팀이 얼마나 됐을까 싶은데, 예전에 우리은행 왕조 시절 때도 이 정도는 안 터졌던 것 같긴 합니다. 3점이 경기당 평균 9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만 오버스 하면은 한 2-3개만 더 있으면 NBA급이잖아요. 그죠? NBA도 뭐 평균적으로 뭐 12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팀들이 좀 강팀이라 부르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고, 뭐 직전 경기 삼성생명 같은 점만 놓고 봐도 강희세 선수가 트리플 더블, 와 트리플 더블 자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여자 농구에서. 그리고 박지수가 25득점. 전반적으로 이제 얘들의 강점은 외국인 애들도 달릴 줄 아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 이게 강점이기도 합니다. 뭐 허예은이나 이채영 같은 경우에도 합작 20득점 했고, 그러니까 득점을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뭐 주전 전체 뭐 10득점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게 좀 골고루 분포가 좀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오늘 맞붙게 될 원정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점률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거의 지금 꼴찌 수준이잖아요.
그만큼 아예 수비가 안 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실점률이 워낙 크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오늘 KB스타즈는 오늘도 70에서 못해도 80득점 이상은 그래도 꽂아둘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전반적으로 KB스타즈가 홈코트에선 더욱더 마이너스 핸디캡에 대한 가능성도 더 높게 평가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뭐 KB스타즈는 역시나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입니다. 직전 경기 우리은행이라는 팀에게까지 55대 70점 패배.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굉장히 득점 루트가 한정적인 팀인데 이런 팀에게도 70 이제 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신한은행의 수비 능력치를 그냥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또 신이슬 선수가 직전 경기 더블 했고 이제 미마루이가 또 16득점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득점이 안 나오는 팀은 아니에요. 왜냐면 템포가 빠르거든. 얘들도 얼리 오펜스를 쓰는 팀이다 보니까 뭐 이제 턴오버가 많고 이제 야투율에 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뭐 템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양쪽 다 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기준점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여자 농구에서 잘 볼 수 없는 130.5점대를 받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뭐 템포적인 측면에서도 느리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자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개개인의 그날의 컨디션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거는 KB스타즈가 저는 뭐 15점까지도 마인을 봐도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KB스타즈 승리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헨승을 그래도 먼저 보는 이유는 언더가 나더라도 이제 KB스타즈 마헨승이 좀 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헨 먼저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승은 뭐 접근도 하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일반승은. 네. 자, 그다음은 이거 형들 그거 있잖아요. 오마인승이라는 거죠. 오마인승. 오마인승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오마인승을 굳이 안 썼습니다. 보통은 이제 오마인승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셔도 되기는 해요. 뭐 물론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자, 그다음은 KB 손해보험 그리고 대한항공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대한항공 못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배국 좀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항공은 갈 수가 없는 팀이 됐죠. 4연패인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겼어야 됐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여축된 경기에서. 근데 그런 경기까지 풀세트에서 놓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항공은 단순하게 정지석 선수가 빠지고 임재영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제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다를 떠나서 팀 분위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대한항공이 5연패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프로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못 봤어. 대한항공 5연패를. 방송하면서도 한 번도 대한항공 5연패에 대한 얘기를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오늘 만약에 패배를 해서 5연패를 한다면 10년, 11년, 10년 만에 이제 5연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한항공이 오늘 진다라는 건 사실 좀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연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정배를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은 안 가면 안 갔지 그냥 그러니까 배당도 타고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지석과 임재영이 못 나오게 되면서 공수 밸런스가 너무 무너졌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은 한 번도 지금까지 몰빵 배구를 했던 적이 없는 팀이긴 했거든요. 워낙 그 이제 국내 선수들의 어떤 뎁스도 훌륭했고 워낙에 또 날개 라인들이나 뭐 미들블로커 라인들도 꽤나 경쟁력이 좋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몰빵 배구를 했던 적이 없었던 팀이었는데 최근에 두 경기 동안에는 너무 이제 러셀 쪽으로 몰려 있네. 그러니까 집중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니까 공격 점유율에 비해서 공격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러셀도 제가 최근에 한 지지난주였나요? 계속 타점 떨어진다라고 또 경고를 드리기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셀이 또 리시브가 좋은, 그러니까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대한항공은 딱히 강점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원정 경기잖아. 더더욱 강점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홈팀 KB손해보험입니다. 일단은 직전 경기 비에나가 트리플 크라운을 했습니다. 뭐 우리 카드를 상대로 만들어낸 성적인데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에나 선수가 홈 경기에서 미쳐 날뛸 수 있고 폼이 좋다라는 거는
웬만하면 저는 KB 손해보험 반대를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야쿠비 오늘 얘가 뭐 가정사인가? 가정사 때문에 지금 오늘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결장이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야쿠비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얘가 지금 아예 그 계약 해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뭐 예전에 그 외국인 감독 있잖아요. 걔랑도 조금 이제 좀 그게 있었고 말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지금 외국인 자원을 찾고 있다라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KB손해보험도 이제 조금은 이제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다만 그거를 떠나서 현 시점에서 KB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비에나가 흔들린다라고 사실 보기도 어려워요. 비에나가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날개 라인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뭐 나경복도 있죠. 그리고 임성진도 있죠. 전체적인 뭐 쌍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각편대가 워낙 건재한 지금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리시브에 대한 문제를 분명 보여주곤 있어요. 근데 KB 손해보험의 고질병이긴 합니다, 리시브는. 근데 그게 홈코트에서는 늘 괜찮아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역배를 받았을 때 이게 저는 과연 역배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정배 같은 역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히려 역마인, 배구에도 역마인 있었으면은 이거 역 1마인 한번 찍어보고 싶었던 경기긴 했는데, 어쨌든 전 이거는 KB손해보험 승보입니다. 역배 승보입니다. 그리고 프랜스 3대1 세트 스코어도 예상 한번 해보면서요, 저는 오히려 이게 언더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오바를 보잖아요. 186.5점대. 근데 이건 저는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이 이기면 차라리 오바일 것 같고, KB손해보험이 이기면은 언더일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대한항공이 최근에 제가 대한항공을 조금 더 좋지 못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공격 루트라는 게 배구에는 많잖아요. 날개에서 해보던지 외국인이 해보던지,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미들블로커 라인들인데, 최근에 그 대한항공이 미들블로커 라인의 공격 성공률이 10%입니다. 10%. 그러니까 거의 뭐 극악이라는 거예요. 정말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 높이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딱히 오늘 문제가 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현대건설과 정관장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말 더럽게 안 듣는 두 감독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강성현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배구, 물론 카리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리 위주로 풀어나가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오히려 저는 강성현 감독이 중앙 라인을 다 죽이고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뭐 양효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흔들리고 김희진도 흔들리는데, 그 이유가 너무 카리 배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 배구가 외국인 선수 하나로 인해서 경기력이 완전 좌지우지 되는 건 맞아요. 보면은 뭐 GS 칼텍스도 보면 실바 거의 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거는 맞긴 한데, 이 정말 두 감독이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의 변화를 주면서 그때그때 맞게 전술 변화와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라는 게 너무 좀 단조롭죠. 두 감독이 모두 다. 그리고 이제 고이진 감독은 진짜 고집이 너무 심해요. 이거는 진짜 둘이 뭐 뒷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리 좀 논란이 될 수 있나요? 뒷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인쿠시를 집어넣는 타이밍도 이상하고, 이선우를 자꾸 고집하는 것도 좀 열받고, 세터가 그렇게 불안한데도 아직까지 세터에 대한 뭔가 이제 해결책을 갖고 오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정관장이라는 팀은 이번 시즌 꾸준하게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엄혜선 선수에 대한 그 세터 문제점, 그리고 대체 자원 최소한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계속 잡아드리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거의 2달째예요. 이 정도면은 감독의 무능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강성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이진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인해서 오늘 문제가 될 만한 게임들은 아니고, 자, 그러면 폼으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 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정관장은 윙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 선수가 지금 자네테가 뭐 점유율도 20%대 나오고, 직전 경기는 공격 효율 형들 제로 나왔거든요. 0%.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건설 오늘 받은 1.15 배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 배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애초에 외국인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대체 공격에 대한 어떤 차이들 여러모로 뭐 수비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현대건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라인이 흔들리게 되면서 수비 라인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 또한 오늘 뭐 정관장이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정관장이 여러분들 그래도 중앙 라인이 정말 좋거든요. 사실 중앙 라인만 따져놓고 보면은 뭐 두 손가락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최근에 역량 문제로 인해서 좀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자, 이렇게 봅니다. 현대건설이 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건설 승과 그리고 마힌승까지 세트 1.5 마힌승까지 보긴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감독 리스크예요. 감독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셧아웃이나 쉽게 끝날 만한 경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고 좀 수상해요. 일단은 뭐 배당도 사실 메리트가 없고 1.5 배당이면 1.15 배당이면 메리트가 없어. 제가 어제도 형도 우리카드 기억나시죠? 역배 잡아드렸던 거. 우리카드 역배를 잡아드렸던 이유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었어. 그 한국전력의 1.2 배당에 대한 배당 메리트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카드 역배를 잡았고 역배가 이제 터졌던 건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건설 너무 좋습니다. 뭐 일반승, 마인승 다 좋은데 메리트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그런 이유에서 뭐 하여튼 잘 골라서 적절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근데 우리 카드랑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어제 우리 카드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두 팀이. 자, 그 다음은 멜버른 시티랑 오클랜드. 오늘 호주 축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여러분들 미들맨이야, 그죠? 주간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경기들이 많이 나와도 항상 그래도 주간에 호주 축구가 있는 날에는 이 축구로 인해서 축구를 조금 적절히 활용하면서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축구가 또 두 개가 있으면 너무 좋긴 합니다. 어쨌든 멜버른과 오클랜드인데 뭐 최근에 호주 축구 자주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미 배당에서부터 진짜 정말 의문점이 너무 클 거예요. 도대체 오클랜드가 왜 역배냐? 이 역배일 수가 없는 경기긴 하잖아요, 사실은. 멜버른 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최근에. 득점이 안 나와요. 뭐 경기당 평균 득점이 0.5. 그러니까 6경기 하는 동안 3골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원톱에 지금 치중되어 있죠. 얘 카푸토라고 해서 얘가 이제 그 멜버른 시티 원톱인데 얘가 골을 다 넣거든요. 문제는 윙어 라인이 전멸입니다. 지금 또 오늘 쟤 누구지? 카나모리. 걔가 윙어라 2선 라인인데 걔도 오늘 결장하게 되고 공격 라인들의 결장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톱으로만 게임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멜버른 시티의 오늘 최대 득점 값은 1득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수비 지향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2.5점 오바인데도 불구하고 역배를 받기도 했고 다만 이제 오클랜드한테 좀 달린 경기죠. 오클랜드가 이번 시즌 너무 잘합니다. 뭐 현재 뭐 리그 1위기도 합니다만 얘들이 딴 거보다 원정 경기를 잘해요. 원래 호주 축구가 원정 애들이 좀 이제 빈약한 그런 팀인데 왜냐면 수비가 안 되는 팀이 많아가지고 또 오클랜드는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4승 2무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경기당 평균 2득점씩 뽑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도 참 좋은 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맞대결 성적도 안 좋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10년 정도로 흘러가면은 멜버른 시티가 이제 맞대결 성적은 더 좋긴 한데 최근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바로 직전 경기였죠. 오클랜드가 3대 0으로 멜버른 시티를 잡았던 기억도 또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거는 오클랜드가 지금 호주 축구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심지어 형들 결장자도요, 오늘 오클랜드는 퍼펙트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0명이에요, 0명. 아무도 없고, 지금, 저기 멜버른 시티는 또 결장자도 많습니다. 한 7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클랜드가 역배일 이유가 과연 있을까? 진짜 배당이 너무 이상했던 경기였어요. 수상했던 경기였다. 라는 점에서 역배는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프랜승 봅니다. 그래도 역배를 받았으니까 프랜승을 활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승부 띄울 가능성도 좀 있는 경기야. 1대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랜승 좀 접근하면서 오바까지 같이 보는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퍼스글로리 그리고 브리즈번 경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은 헷갈렸던 경기였어요. 이게 퍼스글로리나 브리즈번이나 둘 다 색깔이 좀 비슷한 팀이고 결장자도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하게 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가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득점이 나오면 이긴 스포츠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포에 대한 결장 그리고 그 오셰어라는 주포에 대한 결장 그리고 이
브리즈번이 강점이라면 강점인데 득점이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쪼개져 있습니다. 원톱이나 뭐 투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쪼개져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분포로. 근데 얘네들의 결장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브리즈번이 결장이 좀 있고 그게 이제 득점이 좀 퍼져 있는 게 오늘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퍼스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투톱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톰 로렌스나 아니면 뭐 페닝턴이나 그만큼 전체적으로 오늘 이 주포들이 모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일단 강점입니다. 자, 브리즈번 최근에 3연패입니다. 원정팀 브리즈번이 3연패에 빠져 있고 또 원정 경기를 더 못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퍼스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나름 그래도 홈 경기에서 가끔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어. 헷가닥하면서 좀 득점이 터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뭐 브리즈번이나 퍼스글로리나 늘상 맞붙었을 때 또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랜만에 퍼스글로리가 또 다득점 속에서 홈 코트다 보니까 뭐 승리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퍼스글로리 승과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이상적인 스코어는 2대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햄무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괜찮을 그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퍼스글로리 승, 햄무,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 경기 모두 프리뷰를 끝내드렸고요. 5경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잘 골라서 결과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유튜브 멤버십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숲TV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고배당을 10배당짜리를 그래도 쥐어 짜내서 하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고배당을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정식적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주간 고배당을 좀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거 한번 소액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한번 또 들어와 주면은 또 좀 상당히 좀 탄력이 붙을 만한 부분들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마쳐드리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